네, 안녕하세요. 성우캡슐의 조성우입니다. 이 시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운동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인데요. 하여튼 낮에 뭐 이것저것 많이 시달리다가 운동하지 않고 자면은 요즘 푹 못 자더라고요. 저도 벌써 나이가 적지 않아서 옛날보다 잠을 푹 못 잡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자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약간씩 오네요. 지금 2022년 5월 말이고, 이제 과연 솔직히 뭐 2013년부터 집값 올랐다고 하지만 2017년부터 정말 열심히 달렸죠. 그때부터 달린 집값 랠리가 이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건지, 한 3년 정도 더 이어질런지 설왕설래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지금이 언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2018년 8월에 제가 집을 샀거든요. 제가 집을 사게 된 게 아마 집값 엄청 오른다고 제 막내 이모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빨리 집 사야 된다고 너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산 거예요. 원래 30평대 살라고 했는데 막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막 계약 자리에 갔는데 막 3천만원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40평이 원래 덩치가 더 크니까 더 무겁거든요.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30평보다 30평은 더 빨리 움직이고 20평대는 더 빨리 움직이고, 전용 5구가 제일 가격 변화에 민감하죠.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40평대 사야겠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40평대 샀는데 그때 꼭지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하락했거든요.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막 제가 이거 내 뒤로 호구가 누가 나오나 막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그때 저는 마음가짐 자체가 1세대 1주택이었고 어차피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때 제가 갑자기 한 꽤 많은 돈을 그때 벌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거는, 돈은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휴지가 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자영업을 하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생겨서 지금이다, 내가 대출도 쉽지 않은 자영업자인데 내가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생각에 그때 샀죠. 왜냐면 내가 남들보다 적어도 그때 시점에서는 돈을 갑자기 벌었으니까 앞서 있거든요. 모든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돈이 딱 생기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돈이 딱 목돈이 생겼어요. 근데 뭐 하나 대박이 났어 그러면 무조건 부동산에 묻어야 돼요. 그때 장이 떨어지는 장이든 오르는 장이든, 하여튼 제 신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때 샀는데, 사고 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났다. 하지만 뭐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면 내 집이 생겼고 어차피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 뒤로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2018년 8월, 9월, 10월 계속 떨어지면서 2020년 한 7월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 뒤로 한 명 저보다 비싸게 산 사람이 나오고, 저는 내 뒤로 호구가 한 명 나왔네, 또 호구가 2명 나왔네, 이렇게 샜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호구가 계속 많아지니까 더 이상 세지 않았죠. 근데 그때 잘 보면 기준금리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2017년도에 이제 아파트 가격 달리니까 2017년 11월 달에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올렸거든요. 그 이후로 2018년에 또 올렸어요. 2018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정말 맥을 못 추고 주춤거리다가 2019년 7월부터 다시 달렸는데,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다시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 일본이랑 그 무역 분쟁 난 게 2019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무역 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위안부 할머니들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문제로 대법원에서 일본한테 이제 패소 판결하니까 막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재산들 압류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희 그러면 반도체로 먹고 살지, 반도체 만드는 부품 우리나라 메이드 인 재팬 너희한테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협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대일 무역 분쟁인데, 그때 막 문재인 대통령이 막 최태원, 이재용 이런 사람들,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대책회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발맞춰서 기준금리를 내려줘요. 사업하기 편하라고, 경기 침체되지 말라고.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집값이 달렸고, 2019년 상반기부터 막 무섭게 달렸고, 2020년도 초에 코로나 터져버렸죠. 기준금리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내리니까 또 2020년 쭉 달렸고, 2021년도 쭉 달렸는데, 항상 달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부동산을 하니까 6월 1일이 절세 보유세 기준점이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 갖고 있으면 보유세 낸단 말이에요. 보유세는 종부세랑 재산세 두 개가 있죠. 재산세는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고.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원래 전통적으로 던져요. 그래서 원래 매해 5월달이 조금 저렴합니다. 실제로 저렴해요. 그때 금매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2020년 5월에도 그랬고 2021년 5월에도 그랬고 좀 싸게 팔렸어요. 용산 지역도 좀 금매들이 나왔다고요. 그때 사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뭐 절세 매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2019년 제가 7월까지 얘기했죠. 예, 2019년 7월에 금리 낮춰서 일본 놈들이 반도체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 금리 낮춰서 쭉 올라가다가 2020년 근데 웬걸 코로나 만나서 기준금리 내리니까 더 올랐고, 근데 2022년 쭉 올랐다가 2021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9월부터 딱 거래가 안 되고 매매가가 약간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는데, 뭐 대출 규제 얘기 여러 가지 있지만 금리를 또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2020년 8월 달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8월인가 9월인가 올렸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그래서 또 아파트 값이 또 고개를 숙여서 지금까지 계속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계속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죠. 심지어 지금 5월 말이니까 절세 매물들 6월 1일 기준으로 팔아버리려는 매물들 막 나오니까 더 고개를 숙이고 있고, 또 심지어 뭐예요? 그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해준다고 하니까 1년 동안 또 다주택자들이 수익 실현하려고 던지는 매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용한데, 그러면 이제 6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이 5월 25일이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날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오를 것이냐? 근데 보세요, 기준금리 계속 올린다고 지금 한국은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 상담사님들하고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니까. 마치 저처럼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시세에 빠삭한 것처럼. 그분들 얘기해보면 하반기에도 계속 그 기준금리 올릴 거래요. 대출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달리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아파트 지금 뭐 드러나고 있죠. 강남 서초죠. 뭐 용산도 그렇긴 한데, 용산은 조금 강남 서초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지역의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 서초 용산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그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기준금리랑 무관하게 일단 대출 갖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아니니까, 어차피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의 영향, 또 다시 말해 기준금리 영향도 많이 안 받고 걔네들 오를 것 같은데, 계속 기준금리 이렇게 올리면 좀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노도강처럼 조금 상급지 아닌 아파트들, 좀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들이 지금 좀 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앞으로도 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너무 많이 빠지면 잘못하면 금융위기 온다고요. 그게 막 전세가 지금 전세가율이 70%까지 올라가 있는데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금융위기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면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바로 경매. 그럼 경매는 이제 강제로 팔리는 거니까 매물이 늘어나니까 아파트 값이 잠깐 폭락하고. 그게 2008년, 2007년 있었던 미국 금융위기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싼 매물 상급지 니들 돈 많은 놈들이 사니까 오케이 뭐 그 기준금리랑 무관하게 오른다 쳐. 그러면 기준금리 오르면 피해받는 하급지 아파트들 너무 싸죠. 싸지면 금융위기가 와.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를 뭐 풀어준다 막 그 원희룡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풀어주면 싼 아파트들 막 살 거란 말이에요. 갭 2, 3억짜리 아파트들. 그러면 그 아파트들 가격이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올리고 싼 아파트들 너무 많이 빠지면 금융위기 위험하니까 다주택자 규제 풀어서 그 싼 아파트들 가격이 내려가는 걸 방어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게 확실한 거는 옛날 같은 장은 없을 것 같다. 옛날 같은 장은 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성우부동산 성우캡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